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귀가. 이제, 이건 이제 소 그림이니까요. 모양을 보면, 소가 하얗게 됐죠. 흰 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런 소가 그 탐진치가 다 제거되고, 그 색깔은 탐진치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탐진치가 다 제거되고 흰 소가 됐다. 이제 청정한 법신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을 보면은 소에 이제 그 콧뚜레가 되어 있어요. 콧뚜레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 통제가 된다. 자기 마음대로 소를 부릴 수 있게 됐다,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소에 끌려가지 않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 보면 그 동자가 그 뭡니까? 피리를 불죠. 피리를 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즐겁다는 거죠. 즐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즐겁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무도 6번째 시간입니다. 시무도 6번째 시간인데, 그림으로 보면은 그 이제 흰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귀가 흰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불이법의 개합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이제 하나가 딱 돼서 두 개의 세계가 없어지고 하나의 세계가 돼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의 세계가 돼서 이제 생각하는 게 곧 생각 없는 것이고, 생각 없는 것이 곧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번뇌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자리죠.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 자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직지를 하는 거죠.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여기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험하신 분은 뭐 걸림이 없겠지만, 체험이 없으신 분은 이것에 걸리겠죠. 왜냐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뭐냐 했는데 그냥 이것이다. 도가 뭐냐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꽉 막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안 막힌다 하더라도 법문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막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뭐 생각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꽉 막혀야 되죠.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멍청해지는 거죠. 멍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멍하면서 이제 세상살이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멍한 상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생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에서 막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포기돼야 된다. 생각이 한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벽에서 손을 한번 놔야 된다. 현에 살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벽에서 손을 놔라. 현에 살수.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알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득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생각이 포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포기돼야 된다. 생각이 어떻게 포기돼야 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알면은 포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가 안 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눈총을 받기도 하고,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고, 주변에서 핀잔을 듣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지만은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나는 오로지 이걸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가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로 이제 자기 혼자 있으면 자꾸 또 망상을 하니까 법문을 듣는 게 좋다 이거예요. 법문도 무슨 불교 지식 공부하는 그런 법문을 들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이해만 되지 아는 것만 늘어나지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 자리를 가리켜 마음자리를 가리켜요. 이런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도다 끊임없이 이 자리를 가리켜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냥 이건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냥 이건데 왜 이게 안 보이나? 그냥 눈앞에 다 보이는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데 왜 안 되나? 이 정도까지만 나가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이건데 뭐 알 수가 없죠. 멍하죠. 그러면서 마치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하게 내가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데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법문 계속 뭐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간다. 그러다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생각이 빨리 포기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문득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게 문득 체험이 된다. 이렇게 체험이 되면 이제 자기가 그때는 아는 거죠.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지 뭐 머리로 이해해서 알았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깨달음은 없다.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죠. 머리로 이해해서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해했다. 그럼 그거는 망상이에요. 머리로 예를 들어서 몰랐던 것을 깨달음은 예를 들어서 눈앞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온천지에 있는 것이구나 이해했다. 망상이에요. 깨달음은 이렇게 밝고 분명한 것이구나 이해했다. 망상이에요. 그런 거 다 망상이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통했다면 그 마음 바탕에서 본래 면목에서 소식이 와요. 보이지 않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속도는 정광석화보다 빠르다. 즉시 온다. 즉시 소식이 옵니다. 빛보다 빨라요. 즉시 이 자리 확인되면 즉시 그냥 이거구나. 그냥 온천재 이거네 하면서 동시에 이거라면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찾았구나 하면서 허탈하기도 합니다. 왜? 항상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원래부터 항상 같이 있었던 건데 이걸 모르고 맨날 찾았으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가 전부고 전체고 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거가 극락이고 열반이고 우리 본래 모습이고 깨달음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번뇌가 다 사라지는데 생각은 역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분별 세계하고 깨달음 세계하고 이렇게 구분이 가요. 자기한테는 구분이 돼요. 내가 이 해탈 세계, 깨달음 세계, 해탈 세계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말하자면 번뇌 망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 고요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뭔가 이 고향에 온 것 같은 안락함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요하고 아주 시끄러운 데 있어도 고요해요. 바깥은 아주 시끄러운데 내면은 아주 고요하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같은데 사람 많은데 이 같은데 아울렛이나 이런 아주 시끄러운 시장통이나 이런 데 가도 외부는 시끄러운데 내면은 아주 고요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 이것은 선정과 지혜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 수는 없는 거고, 머리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건 가짜예요. 생각은 그때뿐이에요. 가짜. 그런데 우리 벌레 면목은 원래부터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하다, 이런 마음 상태가, 이런 세계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평생을 분별 망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모르고 있는데도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자동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그걸 우리가 또는 배우고 익혔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해야지 세상에서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탈 세계에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 분별 망상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게 알아차려진다고, 그게 바로 드러난다고요. 끌려갔다는 게 그 사실이 바로 드러나요. 끌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럼 당연히 싫죠. 번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해탈 세계를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끌려가면 바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해탈 세계의 열반의 세계가 너무나 좋은데 뭐 하려고 다 끌려갑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끌려가니까, 그럼 얼른 끌려가는 즉시 알아차려져요. 의도를 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말도 안 쓰게 됩니다. 끌려가는 즉시 이게 다시 해탈 세계가 드러나요. 끌려가는 즉시 싫기 때문에 바로 이 해탈 세계가 드러난다.
알아차리는 말도 그러니까 안 써요. 우리가 소송에서 수행해서 쓰는 말들은 안 씁니다. 가능한 그런 방편은 그런 약은 안 써요. 왜냐하면 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분별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방편을 우리가 말 자체는 분별을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지것대로 그 말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세속에서 쓰는 그런 말을 갖다 쓰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수행해서 갖다 쓰는 말을 쓰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안목이 없거나 체험이 없을 때는 그걸 이제 이해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거지겉들이 듣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항상 늘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소송에서 쓰는 수행적인 말은 거의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도 거의 안 쓰고 이 나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좋지 않은 약이다. 왜? 무아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라는 말을 씁니까? 참나란 말도 그래서 좋지 않아요. 나가 들어가잖아요. 무아라는 게 좋아요. 오히려 무아라를 말을 쓰는 게 좋죠. 근데 자꾸 뭐 나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 나라라고 하는 거에 집착돼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 이 세계가 나다 내가 온 우주다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약이다.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분별망상의 힘에 끌려간다. 그러면 즉시 싫으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자리가 금방 또 확인돼요. 그래서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한다. 처음에는 그런 걸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선지식께서 스승님께서 선생님께서 선배 도반님들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죠. 먼저 경험하신 분께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 그렇구나.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구나. 왜냐하면 자꾸 끌려가는 분별망상 세계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이 해탈 세계하고 자기가 체험한 깨달은 해탈 세계하고 당연히 구분이 되죠.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체험이 없는 겁니다. 망상 세계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리가 제대로 확인이 돼야 된다. 이 자리가 제대로 확인이 됐다면 반드시 처음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 끌려가는 망상 세계와 안정된 해탈 세계 이렇게. 근데 그거조차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체험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 해탈 세계가 있고 분별망상 세계가 끌려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확연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먼저 공부하신 스승님의 법문을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이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이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더 분명해지죠. 자기가 고요하고 안정된 이 해탈 세계가 분명히 자기한테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감지가 돼서 드러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지혜가 이제 선정과 지혜인데 지혜가 밝은 거기 때문에 지혜는 밝은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알 수는 없어요. 지혜는 알 수는 없지만 밝은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또 분별망상 세계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셨구나.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도 점차 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지혜는 밝은 것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밝은 거예요. 태양에 있던 것처럼 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밝음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끌려가고 망상에,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감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된다. 개합이 돼야 된다.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원래부터 한 마음이다. 원래부터 하나의 마음인데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부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두 개의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세계가 돼야 된다. 이 불이법이 반드시 개합이 돼야 된다. 하나의 세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법문에서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해요. 그것도 안 하면 그 안목이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을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한 얘기를 자기가 하겠죠. 근데 경험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이 개합을 해야 된다. 불이법 개합을 해야 된다. 하나의 세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아직 그 공부까지 안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법문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부가 부족한 감도 느끼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법문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확인한 이 자리 있잖아요. 그냥 확인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지 법문을 들어야 돼요. 엉뚱한 법문을 들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지 아주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직지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저는 무심선언의 그 선원장님이신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이 자리를 가르쳐 주시고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두 개의 세계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법문 하실 때마다 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법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두 개의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또 불이법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 거죠. 방편의 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합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그냥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공부 요령인데 이런 게 좀 요령이 잡혀야 돼요. 공부의 어떤 마음 자세, 태도, 어떤 요령 같은 게 감이 이렇게 좀 잡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에 다 보여요. 모습이 없이 보여요. 보이는 게 없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보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개합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개합이 아직 안 됐으니까, 즉 두 개의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느낌이 그게 있으니까 이제 개합을 해야지, 하나의 세계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한쪽에서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런 약을 먹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개합이 안 됐구나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계속 주구장창 법문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냥 세상의 중생 세계에서 그대로 예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참 이 공부하는 요령이죠.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선정과 지혜니까 이게 자꾸자꾸 이 지혜가 더 발현이 돼서 밝아지는 거예요. 아는 건 없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건 없다. 늘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늘 항상 말씀드리죠. 그 대신 이렇게 그 캄캄한 밤에서 해가 떠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거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밤에는 어둡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 밝잖아요. 지혜가 이런 거예요. 분별망상 세계는 어두운 거고 어둡잖아요. 생각으로 사는 세계는 어두워요. 분별망상 세계는 어두운데 이 지혜가 드러나면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밝아요. 이렇게 밝으니까 대낮처럼 밝으니까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알고 이해하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 알 수 없다는 거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다,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 체험 후에 깨달음 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아는 건 다 망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있다 보면 점차 하나의 세계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방편의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을 또 가끔씩 드리는데 오늘날 이제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데 문득 벽시계가 있었는데 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사라지고 갑자기 흰색 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선이 하나 생겨요. 그러더니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이렇게 철크덕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맞는 느낌이 오고 그런 소리도 들려요. 철크덕 이런 소리. 그러면서 딱 들어맞는 느낌. 하나로 딱 들어맞는 느낌. 그게 이렇게 눈앞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망상에 빠졌구나 하고 얼른 이 자리를 챙겼죠. 얼른 챙겼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챙기면 말하자면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줬어요. 느낌이 저쪽에 망상에 빠졌다가 다시 이쪽에 챙겨지는 이런 느낌.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챙기면 얼른 다시 이 자리가 드러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시 이렇게 챙기는데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줘.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어요. 이렇게 오는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챙겼는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저렇게 가야 되나 하고 여기서 저쪽으로 챙겨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챙겨져요. 안 움직여지더라고. 그래서 순간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몸도 움직여보고 마음도 움직여보고 이렇게 생각도 움직여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자 그냥 이건 거예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게 갭이라는 건가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분별심 입장이고, 분별심에서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 무분별심, 소위 말해서 이 벌레 면목 자리, 그냥 이 자리에서는 뭔가 이게 더 확실해진 것 같고, 더 밝아진 것 같고, 말하자면 더 튼튼해진 것 같고, 더 힘이 생긴 것 같고, 막 이렇더란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또 기분이 좋아요. 뭔가 또 이렇게 공부가, 응?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나도 모르게 공부는 되는 겁니다. 무위법이라 했잖아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게, 그거는 이제 분별심 입장이고, 분별심 입장에서는 모르게 되는 거고, 이 마음 바탕에서는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분별심 입장이에요. 분별심은 모른다 이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분별심은 그렇다 이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분별심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한결, 기분이 좋고, 더 힘이 생긴 것 같고, 더 밝아진 것 같고, 더 안정적인 것 같고, 더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죠. 잠깐의 그런 경험을 하고, 개합의 체험이죠. 불이법 개합의 체험을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당장 현실 속에서 어떠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당장 현실 속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막 그 전까지 좀 믿고 싫고 막 이런 것도 약간씩,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막 이런 관계에 있던 사람 만나고, 또 그 상황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상황, 뭐 이런 거 만나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즉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막 망상을 하면, 예전에는 망상에 끌려간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챙기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보고, 망상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끌려갔다는 그런 게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여전히 이 자리에요. 그러니까 챙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를 불이법 개합이라고 했구나. 그런 방편으로 이거를 가르쳤구나.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이 바로, 실감이 나요. 자기 말이 되고, 그래서 이게 색즉시공,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구나. 이런 말을 방편으로 했구나. 그게 이걸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이법의 갭이라는 방편으로 이 경험을 얘기했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라는 방편의 말을, 이런 경험을 하고서 여기서 그런 말을 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거를 유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죠. 전도몽상 다시 뒤집어져서 이 마음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마음이 그렇게 되고, 이 마음 세계의 경험을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뚜껑이 딱 맞는, 철커덕 하고서 딱 하나로 딱 초점이 맞고 개합이 딱 되는, 뚜껑이 딱 닫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그런 적절한 방편의 말로 이 자리에서 표현했다 이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오온이 공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생각이 색이잖아요. 몸이 색이고 모양이 색이고 드러난 대상이 색이잖아요. 대상이 색인데 이 대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안입이 설치니 이런 게 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모습을 보는데 모습이 없어요. 앞에 대상이 다 드러나 있는데 없어요.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근데 또 있고, 근데 또 없어요,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아무리 눈앞에 모든 사물들이 보이는데 없어요. 그런데 또 다 보이고, 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방편으로 불이법의 개합의 체험 이런 방편으로 얘기했고, 이 그림에서는 시무도에서는 기우기가 흰소를 타고 기분 좋게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논의는 거죠. 여기서 누리는 거고 즐기는 거고 이 법을 만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참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피리 부르고 이제 소도 하얘졌잖아요. 번뇌망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콧뚜레를 뚫어 놓고서는 콧비를 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 등에 타고 말하자면 손으로 소를 담는 게 아니고 피리를 불잖아요. 얼마나 즐거우면.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할 게 없어진다. 그리고 뭐 앉아있는 모습도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말을 타듯이 양발로 이렇게 몸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 다리는 늘어뜨리고 한쪽 다리는 오므리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소 등에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 개합된 삶을 저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는 분별 망상을 해도 뭐 그냥 마치 두레박이 물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다니듯이 이렇게 자유롭다, 이런 삶을 표현을 한 거죠. 어쨌거나 이제 즐겁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한다. 안 하면 그거는 공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만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반드시 공부가 원만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체험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 공부하신 도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밋밋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하는지 뭐 많은지 자기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개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정말 말 그대로 개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자기 삶의 현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더라 하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문득 발견하고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지 하고 되돌아보니까 한 2, 3개월 전부터 또는 뭐 1, 2년 전부터 또는 뭐 한두 달 전부터 자기가 개합된 삶을 살고 있더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죠. 개합된 삶이. 저처럼 그런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불이법 개합의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즉시로 그냥 개합된 삶을 사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르륵 이렇게 딱 스르륵 하나가 딱 돼서 미미하게 이게 그냥 큰 그 말하자면 경험 없이 약간의 어떤 살짝 경험하고 개합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죠. 세 번째 케이스는 자기가 몰랐는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이제 법문 같은 걸 이제 듣다 보면 알니까요. 또 자기 현재 경험이 있으니까 말만 듣던 이게 개합이 된 삶을 내가 살고 있네 하고 문득 그런 말하자면 감이 와서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지 하고 보니까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미 그렇게 개합이 돼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또는 뭐 2, 3개월 전부터 그랬다. 1, 2년 전부터 벌써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식으로 개합이 돼서 살아온 경험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어떤 케이스든 간에 반드시 하나가 된 삶이 돼야 된다. 개합이 돼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아무리 생각하고 분별망상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깨닫기 전에 중생 삶 있잖아요. 중생의 분별망상 세계 있잖아요. 그렇게 분별망상 세계 그대로 법세계예요. 그대로 해탈세계예요. 그대로 공세계예요. 그대로 열반이에요. 그래서 번뇌적 벌이 이런 말이 자기 말이 돼요. 자기가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양심에 찔리지 않고 어긋남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옛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게 따로 없어요. 그냥 법이고 그냥 공이고 그냥 열반이고 그냥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즉 열반 이런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돼요. 이 삶의 경험을 우리가 우리법의 개합이라는 방편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한 시무도의 6번째 기후기가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7번째 그림이 또 7, 8, 9, 10 앞으로 4개의 그림이 더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공부가 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그림을 가지고 또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